오늘 하는 일은 물의 높이가 어떻게 될까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동평중학교 수석교사 김문수입니다. 오늘 수업은 그래프를 그리는 수업인데 보편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수업은 실생활과 연관돼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금 까다로운 문제지만 물병에 물을 채웠을 때 높이를 그리는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좋겠다고 해서 만들었던 수업입니다. 오늘 과제 4개가 심화 문제 4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아이들끼리 협력, 의논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고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답에 근접해가는 과정을 저는 성장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유도했고요. 결과적으로 반 전체의 어떤 결과물을 얻는다는 걸 목적으로 오늘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오늘 수업의 사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물을 직접 틀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고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직접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린 그림이 생각했던 거하고 맞는지를 비교하고 또 수정하고 이런 단계에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교과서만 봤을 때는 선생님의 말씀만 듣고 제가 알아서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데 전자칠판은 같은 반 학생들 모두가 한 곳 바라보면서 선생님의 그림과 설명까지 들으니까 이해가 잘 됐습니다. 만약에 오늘 같은 수업을 개별 학습으로 했으면 의미 없이 뭔지도 모르고 베껴서 그리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같이 해결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수학을 평소에 잘 못하는 학생들도 오늘 같은 과제는 또 잘하는 학생이 있어요. 예전같이 그냥 개별 학습으로 판서식으로 수업해서 오늘 같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학을 굉장히 어려워하다가 이거는 저도 재밌어요 이렇게 하는 수업들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실험이나 교구 활용은 수학 수업에서는 필수적입니다. 입체도형 같은 걸 아이들이 학습할 때 입체도형을 직접 보지 않고 그림으로만 보면 3차원에 있는 도형을 2차원으로 확인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한번 이걸 직접 확인하고 거기서 뭔가를 관찰한 다음에 머릿속에 상상하는 건 좀 더 쉽거든요. 그래서 교구는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인데요. 협력 강사가 없이 수업을 임하면 잘 모르는데 물을 때도 없고 친구한테 물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친구들이 늘 친절한 친구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협력 강사 선생님은 언제든지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니까 학생들이 모르는 걸 언제든지 물을 수 있고 또 잘 안 될 때 선생님들이 오늘 같은 수업에서는 단서를 주니까 그 단서를 이용해서 답에 접근할 수 있으니까 수업에 흥미를 잃지 않고 끝까지 참여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모르는 점을 더 많이 알려주시고 부족한 부분을 더 채워주시니까 수학 수업에서 잘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학생과 그리고 또 느린 학생 이 두 가지가 사실은 개별적으로 좀 지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잘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는 제가 주로 하고 있고요. 좀 느리게 하는 학생들은 학생의 희망을 받아서 협력 강사 선생님이 좀 세심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의 협력 강사 선생님들은 그 학생들이 계속해서 연습할 수 있는 문제를 직접 만들어 와서 가르치기도 하시거든요. 너무 빠르게 학습하는 아이들은 그 학생의 적절한 과제를 제시해서 학생들이 흥미를 잃지 않고 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울산 마이스터고등학교에서 한국사를 가르치고 있는 교사 성준선이라고 합니다. 오늘 수업은 울산 출신의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박상진의 삶을 재조명하는 수업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박상진의 활동을 단순히 조사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확장해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연결시킬 수가 있을까를 주안점으로 두고 우리 학생들이 언젠가는 쓰게 될 자기소개서를 쓰는 방향으로 설계를 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이 즉각적인 협업이라든가 피드백이 가능할 수 있도록 에듀테크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의 결과물을 조금 더 풍성하게 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추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가장 큰 목표는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사실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삶에 얼마든지 영향을 줄 수가 있고 과거의 삶에서 교훈을 찾아서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성찰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19세기 교실에서 20세기에 태어난 교사가 21세기 아이들을 가르친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저 역시 학창시절을 떠올려 보면 선생님이 앞에서 열성적으로 수업을 하시나 저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학생들이 역사라는 것이 과거의 사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살아 숨쉬고 있고 과거와 나의 삶을 연결시킬 수가 있는 하나의 다리라 생각하게끔 하는 것이 과거의 수업과 오늘날 수업의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 설계했었을 때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반짝 빛납니다. 한 예를 들면은 평소 아무 말이 없던 과묵한 학생이 토의 토론 수업할 때는 열변가가 되어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필어가고요. 설명식 수업을 할 때는 학생들은 관객이 되었고 수동적이었다면 활동식 수업을 했었을 때는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랑 다 같이 모둠을 만들어서 태블릿 PC를 활용해서 모든 활동을 하는 게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들어볼 수 있고 좀 더 유익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이렇게 같이 의논을 하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는 과정이 정말로 저한테는 뜻깊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결국은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학습 내용에 대한 불안감들이 암암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까를 고민해보니 답은 거꾸로 수업이라고 하는 수업 모형이 있었습니다. 이 거꾸로 수업을 도입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디딤 영상이라고 하여 수업 내용을 15분 내지 20분 압축적인 영상으로 제작해서 학생들에게 배부를 해줍니다. 이게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고 특히 영상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런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역시도 월등히 높아진 점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듀테크가 가지는 가장 큰 장점은 수업을 다채롭게 구성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 기준을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빠르게 혹은 개별적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다는 것, 에듀테크를 통해서 수업이 풍성하게 구성되고 있습니다.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쓰면은 이제 저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도 공유가 돼서 같이 이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인공지능 AI로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어서 더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에듀테크는 수업을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하는 대원칙 아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듀테크를 전적으로 사용하지는 않고요. 모둠 토의 토론 수업 혹은 협력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협업을 위한 구글 문서, 발표를 위한 구글 프레젠테이션, 결과물 제작을 위한 캔바 같은 에듀테크 도구들을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AI 시대에 맞춰가지고 생성형 인공지능도 활용하고 있는데 생성형 인공지능을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간접적인 수단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박상진에 대해서 알려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자신들이 박상진에 관련한 글들을 작성한 뒤 이것을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피드백을 받는다든가 혹은 보완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 하고요. 그래서 에듀테크를 사용했었을 때 우려하는 점은 충분히 저도 인지하고 있는 바인데요. 어디까지나 학교에서는 에듀테크 도구가 학습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지 이게 주된 수단으로서 수업이 전체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 꼭 강조하고 싶고요. 아울러 학교에서는 늘 디지털 리터러시와 관련한 윤리 교육들을 늘 하고 있으니까 사용과 관련해서는 크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학생활동 중심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은 학생들이 관객이 아니라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수업을 이끌어간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하나의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소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없던 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창의력이 또 신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 비판적 사고력 역시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모든 분들이 모두 나가야 되기 때문에 협업 능력 역시 그전에 비해서 많이 제고되는 편입니다.
같이 조별 활동을 하다 보면은 좀 의견이 갈리고 그런 경우도 많은데 친구들이랑 서로 합의를 해가면서 내용도 좀 풍부해지고 그런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수업에서는 학생이 주인이고 학생의 배움이 목적이거든요. 학생이 스스로 뭔가를 깨치기 위해서 고민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저는 수업을 준비하는 데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좋은 수업을 만들어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해보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선생님 오늘 수업 괜찮았어요, 위로받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라고 하는 칭찬받는 그런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그때 한국사 쌤 재밌었는데 그때 그 말했던 거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는데 기억 한편에 남아 자리 잡는 그런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